반갑습니다. 주고리즘의 강호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방산과 조선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선과 방산을 꼭 매매해야 된다,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다양한 호재거리들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장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급들이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선과 방산, 조타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수급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 주말에 알리바바발 이제 쇼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칩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충격이 좀 왔고,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조선주들이 다시금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조선과 방산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군들, 특히나 지금 HJ중공업은 제시해드리고 나서 사실 매집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고, 그 결과 지금 20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좀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HJ중공업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이후에도 뭐 STX 엔진이라는 종목도 드렸고, 그게 이제 100%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그 후발주자 이제 범한 퓨얼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SOFC 관련주로 드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용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서, 그러니까 조선주로서 범한 퓨얼셀을 딱 꼽아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6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전히 조선주 내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 제가 중소형주 혹은 피팅 쪽에서도 뭐 케이프라든지 아니면 뭐 동방선기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렸는데, 그 종목군들도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먹거리가 남아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 계속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치열해지는 해양 패권 경쟁, K조선 도약 기회다.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에 걸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를 좀 보시게 되면은 미국 조선업 재건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죠. 왜냐면 우리나라만큼 잘 만들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조선 3사가 지금 미국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 요즘 MOU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아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미 해군 계획, 그래서 지금 군함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것보다 군함을 빨리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364척의 신규 건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배를 잘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LNG선이라든지 특수선, 여기에 군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군함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풍부하다.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대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선 3사, 하나오션, HD 현대그룹, 삼성중공업 모두 다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수주들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스크로는 지금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혹은 원가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미국 국산화 압박. 근데 미국은 현재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나중 얘기일 것 같고요. 또 중국 견제,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껴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당장에 뭔가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중국은 경쟁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조선주들이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조정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온갖 이슈들을 갖다 붙이면서 조정을 만들 거예요. 즉 하방 압력 요인을 막 푸시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때 걱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지금은 좀 쉬어가겠구나 하고 이제 수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래는 이와 관련된 이 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제가 HJ중공업, 이제 한진중공업이었죠 옛날에. 이 기업을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방산 1호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MRO, 결국에는 미국도 군함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HJ중공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 아래 기사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HJ중공업이 이 미군 MRO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게 되면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이제 MSRA를 체결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RO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MRO 사업과 관련돼서 한 발 더 전진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호재로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군을 결국에는 증강한다라는 목표예요. 이게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또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를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MRO 사업을 그러니까 수주를 따냈죠. 그래서 지금 한 건, 세 건 이렇게 좀 따낸 상태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HJ중공업이 왜 부각을 받고 있는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HJ중공업은 1974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체 1호로 지정을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 기밀을 다룰 수 있는 보안 능력과 까다로운 군사 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방위사업청과 긴밀한 협력으로 이런 국방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군의 함정 건조라든지 MRO 사업, 국내 MRO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함, 상륙함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고, 유도탄, 고속함, 차기 고속정, 경비함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왔다. 다양하죠. 독도함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MRO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됐든 하나오션이 됐든 전부 다 맡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래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둘씩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은 다음 타자는 HJ중공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한미조선협력 기대에 HJ중공업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위에는 좀 동일한 내용이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5천억 원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늘상 시장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업황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졌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HJ중공업이랑 관련돼서 좀 볼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중국산 항만 크레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현지 항구를 점령한 중국산 크레인이 이제 안보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항만 크레인이 뭐냐면은 항구에서 컨테이너나 화물을 배에 싣고 내리는 초대형 크레인인데요. 여기에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 상태라든지 선적 정보 이런 기밀들을 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론 이거는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서 당장 갈아치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미국 항구에 설치된 크레인의 약 80%가 상해 진화중공업의 제품이라는 겁니다. 한 기업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독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HD 현대 3호 여기 보이시죠? HD 현대 3호랑 두산에너빌리티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HJ중공업 이렇게 두 기업이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HD 현대 3호 같은 경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90% 넘는 거의 9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수혜로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번스 톨레프슨법 이제 우회 수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전에 뭐 존스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제 번스 톨레프스법은 무엇이냐?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이제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이다. 그래서 예전에 존스법이든 이 번스 톨레프슨법이든 이 미국 조선을 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 버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이 법과 관련돼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세진중공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데크하우스라든지 LPG 운반 선용, 이제 LPG 탱크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데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데크하우스와 가스탱크 같은 경우에는 독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서 글로벌 1위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또 이 HD 현대그룹에 특히나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크하우스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선실 제작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방향이 구체화된다면은 한국에서 건조해서 이제 미국으로 좀 보내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진중공업이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로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잠수함용 관련된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액화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선으로만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676억 규모의 수소 충전소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또 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KSP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 상승에 또 같이 덩달아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쭉 내려가면은 이제 KSP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선박용 엔진 밸브와 형단 조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독자 기술인 마찰 압 전공법 그리고 특수단조 설비를 보유해서 글로벌 선박 엔진 밸브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3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시해드렸던 케이프라는 기업도 있었죠.
그래서 케이프라는 기업도 이제 엔진 들어가는 이제 실린더 라이너라는 것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기업이고 또 글로벌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죠. 근데 KSP 같은 경우에도 이 엔진 밸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삼형 M텍이 있습니다. 삼형 M텍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 MBS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형 M텍은 대형 선박 엔진의 핵심 구조재인 이 MBS 메인 베어링 서포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MBS는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를 지지하는 심장부로 불리면서 고도의 주조, 가공 기술을 가지고 또 국제성급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 샤프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반복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회전 운동으로 좀 바꿔주는 부분이 이제 크랭크 샤프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핵심 부품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현대중공업에 있어서는 전략 납품하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사 탑픽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정주영 회장님께서 항상 강조를 했던 게 이 또 엔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엔진 자체 브랜드, 힘센 엔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엔진 부분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쨌거나 이 현대중공업에 전략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한화엔진이라든지 현대마린엔진, 이전에 이제 HDS 엔진이었죠. HDS 엔진이었고 또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X 중공업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실상 모든 엔진사에 다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이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체 불가한 엔진 핵심 기자재다. 그래서 요 두 기업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은 뭐 HJ 중공업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도 신고가 랠리 또 이 자리에서 10%대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 뭐 세진중공업, 그쵸?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끝까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KSP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KSP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총이 아직 2천억 원대, 2천억 원대입니다. 굉장히 좀 가벼운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흐름을 보시면은 물론 지금 이미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일단은 요 박스권 구간을 상향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어때요? 종가상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5,500원에서 600원 사이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터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은 음봉을 기록을 했지만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지지받으면서 거래량이 다시금 실린다. 그러면서 5,500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숨에 6,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 결국에는 돌파 매매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확인될 경우에는 매수세가 더 강하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5,500원 라인 대략적으로 한번 체크하시고 5,000원 라인 하단으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삼형 M텍이었죠. 삼형 M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일단은 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8,500원에서 9,000원 사이 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갭을 메우고 바로 갈 것이냐, 혹은 단기 이평선과의 지금 이격이 크게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요, 여기. 지금 단기 이평선과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축소하고 갈 것이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 상한가 같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을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1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시총 3000억 미만에 있는 중소형 종목을 좀 집중해서 가져왔거든요. 왜냐? 이미 뭐 대장주들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도 있고, 또 특히나 피팅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기자재 내에서 피팅 밸브가 좀 부각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종목군들 보면은 5천억대에서 1조 원 사이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비교적 좀 가벼운 종목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00억대 정도가 되는데, 한 번 상승이 나올 때 10%대씩 막 급등이 나와요. 그리고 동방선기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장중에 20%대까지도 상승이 나오는 게 포착이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시총이 가벼울수록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렇게 시총이 낮은 기업들 순환매 한번 공략을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막 삼형 엠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기준봉 하나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한 차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조선주들 좋은 성과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다양한 조선주들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